자, 이제 방정식과 항등식으로 들어갑니다. 먼저 우리가 등식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요. 등호 알죠? 등호를 사용해서 두 수 또는 두 식이 서로 같음을 나타내는 식을 등식이라고 하고, 사실 이 등식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등식에는 방정식과 항등식이 있어요. 항등식. 그래서 이렇게 등호로 아무튼 표현되어 있는 좌변과 우변을 이렇게 나타낸 식을 우리가 등식이라고 하고, 이 등호의 왼쪽에 있는 부분을 좌변, 오른쪽에 있는 부분을 우변 이렇게 얘기하죠. 좌변과 우변. 그래서 이걸 통틀어서 앞으로 양변이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다 그 얘기죠. 자, 등식에는 방정식과 항등식이 있는데, 그럼 방정식은 뭐냐? 방정식은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을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뭐 2x는 3x 4다. 이거 역시 등식이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만약에 x에다가 0을 한번 넣어볼까요? 0을 넣으면 좌변은 0이 되고 우변은 0 넣으면 마이너스 4가 되면서 성립하지 않죠. x에다 0을 넣으면 이것은 거짓이 되고, 이번에 x에다가 한번 뭘 넣어볼까요? x에다가 4를 한번 넣어볼까요? 4를 한번 넣어보면 좌변은 8이 되고 우변은 4를 넣으니까 12 빼기 4 얼마? 8이 되죠. 오호, 성립하네. 이렇게 해서 어떤 x값에 대해서는 거짓이고 어떤 x값에 대해서는 이 등식이 참이 되는 그런 등식을 우리가 방정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때 이 참이 되게 하는 x값을 우리가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미지수들을 우리가 방정식에서 x, y 이런 문자들을 이용해서 사용하게 되고요. 방정식을 푼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이라고 하는 것을 구하는 것을 방정식을 푼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문제의 해는 뭐다? x는 4였다. 지금 그 얘기죠. 뭐 2를 한번 넣어볼까요? x에다 2를 한번 넣어보면 성립하지 않겠지. 2를 한번 넣어보면 좌변은 2가 되고요. 우변은 2를 넣으면 마이너스 1이 되면서 성립하지 않죠. 그래서 이것은 해가 아니다. 얘가 해다. 이렇게 특정한 값에서만 참이 되게 되는 그런 식을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하겠다 그 얘기죠. 그럼 항등식은 뭐냐? 미지수에 어떤 수를 대입해도 항상 참이 되는 등식을 우리가 항등식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2x-4는 2에 x-2. 자, 이런 등식이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방정식하고 비슷하게 생겼지만, 자, 여기다 선생님이 0을 한번 넣어볼까요? x에다 0을 한번 넣으면 좌변은 마이너스 4고 우변도 0을 넣으면 오호 마이너스 4가 되면서 성립하죠. x에다가 2를 넣어도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여기도 2를 넣으면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곱해서 오호 마이너스 2 성립하고요. x에다가 뭐 100을 넣어도 해볼까요? 100을 넣어도 200 마이너스 4 196이고, 여기다가 100을 넣으면 이거 98이죠. 98 곱하기 2를 하면 이것도 196이 되면서 늘 성립하게 된다 그 얘기야. 그렇죠? 근데 사실은 여기 가만히 보면 여기 왼쪽에는 2x-4 이 녀석도 전개해 보면 2x-4. 아하, 좌변과 우변의 꼴이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죠. 아무튼 이런 것도 등식이고 이런 것도 우리가 아무튼 등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어떠한 수를 대입해도 항상 참이 되는 등식을 항등식이라고 하겠다 그 얘기죠. 둘의 차이점, 얘는 특정한 값에서만 참이 되는 등식이고 얘는 어떤 걸 넣어도 참이 되는 등식이다. 사실은 이 둘의 꼴이 똑같았던 거지. 그렇죠? 자, 그래서 다음 x값이 요거일 때 방정식의 해를 구해봐라 그러면 우선 여기에서는 하나씩 한번 넣어보자는 거죠. 마이너스 2 같은 걸 넣어보면 여기가 좌변은 마이너스 5죠. 여기가 마이너스 6이니까 즉 성립하지 않고, 마이너스 2를 넣어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1이니까 오호 마이너스 2가 되네. 그렇지? 마이너스 3 플러스 1이니까 얘가 등식이 성립하죠. 이 녀석이 해네. 0을 넣어도 성립하지 않죠. 1이 마이너스 2니까. 또 2를 넣어도 성립하지 않죠. 좌변은 4가 되니까. 그래서 1번의 해는 x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도 이런 것들을 하나씩 넣어서 한번 확인을 해보자 그 얘기죠. 그래서 마이너스 2를 한번 넣어보면 좌변은 마이너스 6이고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이니까 성립하지 않네. 응? 그래서 지워볼까요? 다시. 요거는 해가 아니었고 요거에 이번엔 마이너스 1을 한번 넣어보면요.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9가 되면서 그치? 성립하지 않네. 자, 0을 집어넣어보면 좌변은 4고요. 우변도 마이너스 6이죠. 성립하지 않고 그치? 자, 2를 넣어보면 좌변은 마이너스 3이고요. 2를 넣어보면 오호 3이니까 마이너스 6까지 계산하면 오호 얘는 성립하네. 그렇죠? 그래서 1이 해다 그 얘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방정식을 풀기 위한 사실상 이제 등식의 성질을 한번 알아보는데요. 자, 우리가 등식이 있으면 등식의 양변에다가 같은 수를 더해도 등식은 성립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A와 B가 같으면 양변에 똑같은 수 C라고 하는 값을 더해도 이 등식은 성립한다 그 얘기죠. 우리가 뭐 5는 5 이렇게 돼 있을 때 양변에다 똑같이 뭐 2를 더하고 여기에다 2를 더해도 당연히 등식은 성립하죠. 그 다음에 등식의 양변에 똑같은 수를 빼도 역시 등식은 성립하겠지. A, B가 같으면 C를 빼고 C를 빼도 똑같이 등식은 성립하겠죠. 5가 서로 같을 때 여기 똑같이 2를 빼도 그렇죠? 3이고 3이니까 성립하겠죠. 그런 얘기. 그 다음에 등식의 양변에 똑같은 수를 곱해도 등식은 성립하겠죠. 그치? 5와 5가 같을 때 똑같이 여기다 2를 곱해도 당연히 성립하겠지. 그렇죠? 그 다음에 똑같은 수로 나누어도 역시 등식은 성립하겠죠. 5와 5가 같을 때 똑같이 2로 나누어도 당연히 등식은 성립하겠죠. 물론 0으로 나누는 것은 안 된다고 그랬죠. 수학에서 이때 C는 0이어서는 안 되죠. 0으로 나누는 것은 안 되니까. 그치? 자, 이런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방정식을 풀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x값을 구하는 것이 이제 방정식을 푸는 거죠. 그래서 좌변에 x만 남기기 위해서는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5를 없애기 위해서 양변에 똑같은 이렇게 5를 더해도 등식이 성립하겠죠. 그래서 1번은 결국 좌변은 x만 남게 되고요. x만 남게 되고 우변은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서 x는 마이너스 3이다 라고 하는 해를 구할 수 있죠. 자, 2번은 여기에서 x만을 남기기 위해서는 좌변에 뭘 곱할까요? 좌변에 마이너스 3을 곱해버리면 그쵸? 여기도 마이너스 3을 똑같이 곱해버리면 얘랑 여기 마이너스 3이 약분돼 버리면서 이번은 좌변 x만 남게 되겠고 우변은 마이너스 6 이렇게 해서 해를 구했죠. 여기도 x를 구하기 위해서 먼저 3을 없애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3을 빼고요. 여기도 3을 빼게 되면 3번은 좌변은 5x만 남게 되고 우변도 20이 되고 또 양변을 똑같이 5로 나누어 주게 되면 등식 역시 성립하니까 결국 x만 남게 되고 4다 이런 해를 얻어낼 수 있죠. 4번인데 자 4번은 역시 양변에 2를 더해 버립시다. 그래야 2가 없어지죠. 그래서 4분의 x는 결국 5라는 식이 얻어지고 또 x만 남기기 위해서 양변에 똑같이 4를 이렇게 곱해주면 x는 20이다 라고 하는 식이 얻어지겠죠. 이렇게 해서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이번에는 좀 더 나아가서 이제 이항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데요. 이항은 항이 이사 간다 그 얘기야. 그래서 한 변에 있는 항의 부호를 바꾸어서 다른 변으로 옮기는 것, 이사 가는 거죠. 항이 이사 간다. 이것을 우리가 이항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1차 방정식은 방정식의 우변의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해서 정리했을 때 즉 오른쪽을 이제 0으로 만들어 버려야겠다 그 얘기죠. 우변을. 그랬을 때 왼쪽의 식이 x에 대한 1차식으로 표현되어지는 이런 방정식을 1차 방정식이다 이렇게 얘기하겠다는 거죠. 즉 왼쪽이 꼭 0이 되도록 정리했을 때 이렇게 표현되는 식 ax 플러스 p x에 대한 얘가 1차 방정식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죠. 자, 이 녀석도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0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5를 이항을 시켜야죠. 그래서 이항하는 거 알죠? 여기에 플러스 5는 마이너스 5로 왼쪽으로 넘어가니까 이렇게 돼서 결국 3x는 6이 되고요. 여기 마이너스 6은 또 이항하면 6으로 넘어가죠. 아하, 뭐 한 거야? 자, 이 녀석을 정리하면 3x 마이너스 6은 0. 아무튼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이 녀석이 x에 대한 1차 방정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이거 역시 이항시켜서 양변을 또 3으로 나누게 되면 마치 여기 3도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3으로 나눠준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x는 2 이렇게 1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겠다 그 얘기죠. 자, 이번에 이제 1차 방정식을 실제로 한번 풀어봅시다. 자, x를 포함한 항은 좌변으로 하고요. 상수항은 우변으로 이항해서 정리를 해보자 그 얘기죠. 그런 뒤에 이렇게 정리를 해서 ax는 b 이런 꼴로 바꾸어서 그 다음에 x를 구하기 위해서 양변을 a로 나눠야죠. 양변을 a로 나눠주면 a분의 b 이런 형태의 우리가 해를 구할 수 있게 된다 그 얘기죠.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요 녀석 1차 방정식을 이제 풀 때 x항은 x항끼리 왼쪽으로 이항을 하는 거죠. 그래서 6x-4x로 넘어가고 여기 있는 마이너스 5도 이쪽으로 이항을 하면 플러스 5로 이렇게 넘어가죠. 이걸 우리가 현재 이항을 한 거고 이건 이제 2x가 되고요. 오른쪽은 6이 되면서 양변을 2로 나눠야죠. 그래서 요 2가 마치 이쪽으로 나눠진 것처럼 x는 2분의 6이 되고 그렇게 해서 x는 3이다 라고 하는 1차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게 된다 그 얘기지. 그 다음에 이제는 조금 복잡한 식 이런 형태 괄호가 있는 형태의 방정식을 우리가 풀 때에는 역시 괄호를 먼저 풀어야죠. 분배법칙 이용해서 괄호를 풀고 기존에 우리가 알았던 1차 방정식의 풀이에 따라서 그치? 해를 구해봅시다. 실제로 한번 풀어봅시다. 그래서 자, 이걸 곱할 때에는 반드시 분배법칙을 써서 얘도 분배법칙을 써서 각각을 다 곱해야죠. 그래서 이 녀석은 2x에 플러스 4가 되고요. 여기도 3x에 얘를 분배하면 마이너스 9 이렇게 되면서 x항은 x항끼리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이항을 시키니까 자 2x-3x가 되고 여기도 마이너스 9 있는 상태에서 얘가 마이너스 4로 이항이 되기 때문에 자 요거 마이너스 x가 남죠. 이 녀석은 마이너스 13 그래서 양변을 역시 마이너스로 나눠주니까 x는 13 이렇게 1차 방정식의 해를 구한 거죠. 자, 한번 1번부터 풀어봅시다. 자, 1번 여기 백인데 이거 오타 고칠게요. 자, 왼쪽으로 넘어가면 얘는 플러스 4x로 넘어가죠. 그래서 3x와 4x 더하니까 7x가 되고요. 여기 마이너스 14는 이쪽으로 이제 플러스 14로 넘어가게 되죠. 이게 그러면서 여기 상수항 얘네 둘을 계산해 보니까 플러스 7이 돼서 이때 양변을 7로 나눠주니까 x는 1이 되겠죠. 자, 여기도 3x가 넘어가겠지. 이항되니까 2x에다가 플러스 3x로 넘어가니까 5x가 좌변이 되고요. 여기도 마이너스 33이 플러스 33으로 넘어가야죠. 이렇게 이항을 하게 되니까 결국 5x는 40이 돼서 x는 얼마? 5로 나누니까 8이죠. 다음 3번 역시 마이너스 3x가 넘어가니까 플러스 3x로 넘어가서요. 마이너스 2x까지 계산을 해주면 x는 x만 남고 마이너스 12로 넘어가죠. 그래서 10-12로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가 돼서 이건 바로 x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네. 4번도 얘 왼쪽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10x로 이항을 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6x가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8로 넘어가니까 9가 되죠. 그러면서 이제 x는 마이너스 6으로 이제 나눠주게 되죠. 이렇게 나눠줘서 약분을 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 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 얘 먼저 분배해서 풀어야 되죠. 그래서 얘는 2x에 곱해지니까 플러스 2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3x가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플러스 3x랑 계산해서 얘는 좌변이 5x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건 5였죠. 좌변에 있는 5는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5로 이제 넘어가니까 결국 x는 5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네. 자, 여기도 자 분배를 이용해서 풀어야죠. 12x가 되고 얘랑 얘랑 곱하니까 플러스 3이 되고 자 왼쪽으로 넘기면 8x가 마이너스 12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4x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5로 넘어가죠. 그래서 3에다가 플러스 5가 넘어가니까 8이 돼서 양변을 마이너스 4로 나누니까 x는 2가 되겠네. 그렇죠? 자, 이번에는 비례식의 형태. 우리가 이런 식의 형태를 우리가 비례식이라고 하죠. 2대 2x-3은 마이너스 3대 2x-3. 이것을 우리가 자, 비례식을 우리가 a 대 b는 우리가 c 대 d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식을 비례식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걸 우리가 이렇게도 표현해요. a 대 b라고 하는 것을 b의 값을 이용해서
뒤에 있는 것이 분모로 오고요. 앞에 있는 것이 분자로 가서 이렇게 분수로도 표현해요. 그래서 이 녀석을 역시 얼마? D분의 C다. 이렇게 나타낸 것도 일종의 비례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식을 우리가 비례식이라고 하고 요 가운데 있는 요 녀석을 안쪽에 있다. 내부에 있다. 그래서 요 녀석을 내항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거 바깥쪽에 있죠. 이 녀석을 바깥쪽에 있다고 그래서 요 두 개의 항을 외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항과 외항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비례식의 중요한 성질은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어져 있는 식은 우리가 내항의 곱 얼마? BC가 되죠. 이거랑 외항의 곱인 AD 이것이 같다라고 하는 우리가 아는 등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런데 이 녀석도 만약에 비례식이라면 이 녀석을 먼저 어떻게 또 간단히 해볼 수 있냐면 이거 꼭 기억을 해둬야 돼요. 이런 형태의 분수가 서로 같다라고 하면 마치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X자 형태 대각선의 곱이 서로 같다. 얘랑 얘랑 곱한 거랑 얘랑 얘랑 곱한 것이 같다. 이걸 꼭 기억을 해둬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곱한 거 BC는 이제 얘네들이 곱한 거 AD와 같다. 오호, 그렇죠? 이런 등식을 만들어낼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x분의 6이 4분의 7이다. 이런 형태일 때 x값을 구하라 할 때 유용하게 써먹죠. 어떻게 해야 돼? 얘랑 얘랑 곱한 거 7x는 대각선 얘랑 얘랑 곱한 거 24와 같다.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고요. 당연히 x는 그럼 뭐가 돼? 7로 나누어서 7분의 24다. 이렇게 이런 비례식이 주어져도 x값을 이렇게 하면 쉽게 구할 수 있게 되죠. 꼭 기억을 해둬야 돼. 그래서 지금 이 형태, 이런 형태로 비례식이 지금 주어져 있어도 우리는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1차 방정식 형태로 만들자는 거죠. 그래서 내항의 곱, 얘네들이 곱하면 자 분배해서 곱해야죠. 얼마? 마이너스 6x는 그 다음에 플러스 9가 되죠. 플러스 9 이것이 되고 그 다음에 외항의 곱, 얘네들이 곱해야 되죠. 그래서 2를 분배를 이용해서 해줘야 되니까 4 마이너스 2x가 되죠. 이렇게 1차식 형태로 바꾼 뒤에 자 요거 넘어가면 플러스 2x로 2항이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4x가 되고 이거 넘어가면 마이너스 9로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면서 x는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5 알다시피 이건 4분의 5와 같죠. 이렇게 해서 1차 방정식 해를 비례식도 풀어낼 수 있겠다 그 얘기지. 그 다음에 이번에는 개수에 어떤 소수라든가 분수가 있어서 뭔가 풀기가 좀 복잡할 때 복잡해 보일 때 그때에는 우리가 양변에 동일한 값을 곱해도 되기 때문에 적절히 뭐 100이라든가 10이라든가 100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곱해서 개수를 정수로 고친 뒤에 계산하고요. 분수 같은 경우도 우리가 최소 공배수를 곱해서 개수를 역시 정수로 고친 뒤에 계산해 주는 게 편하다 그 얘기죠. 자, 예를 들어봐야 잘 알죠. 자, 하나씩 한번 해봅시다. 2번부터 보면 자 역시 비례식이기 때문에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를 이용해서 식을 만들어 보면 이거 곱해야죠. 얘네 둘이. 그래서 얘는 5x 플러스 15가 8x 이렇게 되죠. 그래서 뭐 이때는 요 녀석을 넘겨도 괜찮지. 그래서 여기 5x가 마이너스 5x로 넘어가니까요. 3x가 되고 여기는 15가 남아서 뭐 이때는 3으로 얘를 나눠주면 되니까 5다. 이렇게 방정식을 풀 수 있다 그 얘기지. 자, 그 다음 2번에서도요. 역시 지금 내항의 곱은 3을 곱하니까 6x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리고 외항 얘네 둘이 곱하면 4x 마이너스 4가 되죠. 그리고 이거 이항시키니까 마이너스 4x로 넘어가서 2x가 되고 얘는 플러스 3으로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3번으로 가보면 3번은 지금 0.4, 1.2 이런 것들이 좀 보기가 좀 불편하죠. 그래서 양변에 동일하게 똑같은 값을 우리가 곱해도 되기 때문에 똑같이 10을 한번 곱해보면 얘는 4 곱하기 2-5x라고 할 수 있고요. 얘는 12가 되는 거죠. 이렇게 놓고 풀자 그 얘기죠. 그러면 이때는 역시 4를 먼저 나눠주는 게 좋겠죠. 그럼 이것은 3이 되고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5x는 자 2가 넘어가면서 이 항 마이너스 2로 넘어가니까 1이 되고요. x는 마이너스 5분의 1 이렇게 되죠. 자 4번으로 가봐도 여기는 0.02, 뭐 0.18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양변에 100을 곱하는 게 좋겠죠. 좌변에도 100을 곱하고 우변에도 100을 곱해야죠. 똑같은 값을 곱해야지. 그래서 4번을 곱해서 한번 정리해보면 얘는 2x 플러스 18은 얘랑 곱하면 10x가 되죠. 그리고 얘도 마이너스 30 이걸 풀어주면 되니까 자 이거 이항하면 마이너스 8x가 되고요. 자 요거 이항하면 마이너스 48이 되네. 그래서 양변을 이제 마이너스 8로 이렇게 나눠주게 되니까 6이 되죠. 6, 8에 48 부호 같으니까 그렇지? 그 다음에 5번도 봅시다. 5번도 양변에 10을 곱하는 게 좋겠죠. 좌변에도 10을 곱하고 우변에도 10을 곱해서 정리를 해보면 얘는 35x 마이너스 20이 되죠. 얘도 곱해야 돼. 분배. 얘도 곱하니까 5x 플러스 분배 70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5x로 넘어가니까 30x가 되고요. 플러스 20으로 넘어가니까 90이 되네. 그래서 양변을 30으로 나누면 3이 되겠죠. 자 6번도 항이 여러 개 있을 때 반드시 괄호를 해서 곱해야 돼요. 여기도 곱하기 10을 하고 이쪽에도 곱하기 10을 해서 정리해 보면 자 얘랑 곱하면 11 플러스 얘랑 곱하면 5하고 2x 플러스 3 이렇게 되죠. 이렇게 곱하기가 여러 개 있을 때 그때 분배하는 거 아니에요. 얘랑만 곱하면 돼. 이것들까지 또 10을 곱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안 돼. 여기에만 곱해야죠. 자 이것도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3x 이렇게 되고요. 자 이제 괄호를 풀어주게 되면 10x 플러스 15가 됐죠. 그래서 자 이 항 이쪽으로 넘어가면 플러스 3x로 넘어가니까 13x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26이었죠. 얘랑 둘이 더하면 26이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66이니까 x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 그렇죠?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이런 분수 형태로 돼 있을 때 이 녀석을 개수를 정수로 만들어주는 게 편리하기 때문에요. 이 녀석의 최소 공배수, 분모의 최소 공배수인 20을 양변에 곱하자가 얘기죠. 그러면 얘는 이거 약분되면서 4가 분자에 곱해지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됐죠. 그리고 여기도 약분하면 5가 돼버려서 얼마 분배하니까 10x-15가 됐죠. 이걸 풀어주면 된다 그 얘기지. 그래서 왼쪽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6x 얘 플러스 12로 넘어가죠. 이렇게 됐죠. 그럼 x는 마이너스 6분의 마이너스 3이니까 약분하면 2분의 1이 되겠죠. 자 이것도 양변에 2와 5와 4의 최소 공배수인 이 녀석도 그러면 20을 곱해야죠. 20 여기도 이렇게 20을 곱해보면 자 이거는 약분하니까 5x가 되죠. 5x 자 우변은 얘랑 곱하니까 10이 남아서 30이 되죠. 그 다음에 또 다시 곱해야 돼. 얘랑 곱하면 약분하면 이제 4가 되니까 4이 8x가 되죠. 그래서 왼쪽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3x가 되고요. 이거니까 x는 마이너스 10이 되겠네. 그렇죠? 이렇게. 자, 그 다음 역시 3번으로 가보면 역시 양변에 얼마 곱해야 될까요? 3과 6의 최소 공배수인 6을 곱해야죠. 여기도 6을 곱해야지. 그래서 이거 약분하면 여기 마이너스만 남게 되는데 주의해야 될 것은 이 마이너스는 분자에 분배해 줘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라고 해야 돼요. 응? 그렇지? 그 다음에 얘랑 곱하면 이거 약분하면 2가 되니까 2를 곱한 셈이네. 4x가 되고 다시 이 녀석은 또 곱해야 돼. 각각 별개로 곱해야 돼요. 이거 약분했다고 그래서 2 남았다고 이렇게 약분해서 2 남았다고 여기다 2를 곱하면 안 돼. 그냥 6을 곱해야 돼요. 그래서 플러스 6. 자 왼쪽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4x로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6x가 되고 넘어가면 플러스 5 그러니까 11이 되겠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6분의 11. 자 이것도 지금 여기 0.25는 이거 바꾸면 뭡니까? 0.25 대신에 얘는 4분의 1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양변에 4를 곱하면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왼쪽에도 4를 곱하고
오른쪽에도 4를 곱하는 거죠. 그래서 얘랑 곱해보면 얘만 남죠. x-3. 또 얘랑 곱하면 얘도 얘만 남네. 3x-1 다시 4를 여기다 곱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 약분하니까 2가 되니까 2, 3은 6이 되는 거죠. 6. 그래서 요거 넘어가면 마이너스 2x. 요거 넘어가면 이제 플러스 3으로 넘어가니까 그쵸?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8이 되나요? 그쵸? 8.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로 나누니까 이게 답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차 방정식을 다 풀어봤어요. 이렇게 풀면 돼. 1차 방정식은. 자, 이걸 연습을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 다음 강의에서 이제 지수법칙으로 또 들어가 봅니다.